자신감이 부족하다. 스스로를 저평가한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주변 눈치를 많이 본다. 나의 행동이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책을 자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입니다.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어쩌고,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저쩌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는 자존감이 낮다고 되새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슨 타고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존감이 타고나는 겁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지닌 사람, 그런 타고난 사람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 저마다 상처가 있고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스스로 달래고 계속 극복해 가면서, 즉 노력이란 걸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존감을 올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흔히 자존감을 높이려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려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사랑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고 나의 좋은 모습을 꾸준히 키워나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성취가 커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쉽게 나 자신을 찾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이거 진짜 돈 안 들고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6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다이어리를 딱 펼쳤을 때, 그때가 바쁜 하루 중 유일하게 나와 만나는 시간이더라고요. 매일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 마법이 일어나요. 하루에 단 몇 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단 몇 분이라도 그렇게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기를 쓰면 확실히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근데 일기를 쓰면 이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다시 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의 30대를 한 권에 담고 싶어서 지금 10년짜리 다이어리를 사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일기를 쓰면 바로 옆 칸에 1년 전 쓴 일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날은 일기를 쓰고 바로 옆에 칸을 봤는데 오늘 쓴 일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요즘 알레르기 때문인지 눈이 가려워 미치겠고 잠이 너무 많이 온다. 소름. 매년 4월만 되면 봄철 알레르기 힘들어하면서 그걸 매년 까먹는 거예요. 제가 알레르기 시즌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을 미리 사놓던지 아니면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매년 처음인 것처럼 당했었던 거예요.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건 단순 예시지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은 나의 지나온 과거를 잊고 살잖아요. 내가 과거에 했던 다짐 뭐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이렇게 일기로 써놓고 돌이켜보고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했던 행동들도 안 할 수 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를 찾는 방법, 학교 생활 기록부를 뽑아본다. 나 자신을 알려면 내 본성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어릴 때 내 모습이 진정한 내 본성입니다. 저는 아무리 사람이 커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 해도 내 타고난 종자는 절대 숨길 수 없고 그 DNA는 어디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학창시절 생기부를 뽑아서 거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요즘에 생기부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에서 쉽게 뽑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번 뽑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이게 제 실제 고등학교 3년치 생활 기록부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만 잠깐 보면은 1학년 학기 초 자신이 먼저 다가가 그부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며, 맞아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말 걸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잘 투자해 나가는 등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음. 또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 교과 성적을 우수하게 유지하며 교우 간 신뢰도 두터움. 2학년 학업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 전 제가 학업 성취 욕구가 강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정의감이 강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교우 관계도 원만함. 3학년
단체 생활에서 그부들과 의견이 달라도 조화를 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문제 해결력과 친화력이 뛰어난 학생임. 사고가 논리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펼치는 등. 이거 완전 할면이네. 대인관계에서 흡입력이 있는 매력적인 학생임.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여 계획성 있게 꾸준히 노력하여 성적이 많이 향상됨. 대체적으로 쌤들이 좋은 말만 다 적어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것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한번 잘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뽑아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혼자 여행 안 가본 사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혼자 여행을 가봐야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왜냐면 혼자 여행을 가면 하루 24시간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하게 되거든요. 혼자 여행 가면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걷고 싶을 때 걷다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같은 장소에 여러 번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누구랑 같이 할 때는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나보다는 상대방한테 맞추는 경우도 많고 근데 혼자 있으면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혼자 여행 가기 콘텐츠 좀 다뤄달라는 댓글도 봤었는데 혼자 여행은 그냥 혼자 떠나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혼자 여행을 가는데 제 첫 혼자 여행은 대학교 4학년 때 간 동남아 배낭여행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항상 멘탈이 강할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저도 인생에 위축돼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취준할 때 앞날이 불투명한 게 너무 답답해서 갑자기 혼자 동남아 배낭여행을 갔어요. 부모님이 이놈의 가시나 하라는 취업 준비는 안 하고 무슨 여행을 가냐고 하시는데도 편지까지 써가지고 제가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길게 여행을 못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행 경비는 인턴할 때 월급 모아둔 게 있으니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혼자 가는 게 걱정되시면 가서 현지에서 항상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다니겠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무리한 부탁이지만 제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심오한 편지를 써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고 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행이 제 인생 터닝 포인트였어요. 라오스에서 어떤 친구랑 같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뜸 저보고 창원 사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서울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서울 사람이 사투리만 듣고 특정 지역인 창원을 딱 집어서 맞출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자기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창원 사람인데 나랑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만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내 성격이 어때 보였길래 자기 아는 동생이랑 똑같다는 건지 싶어가지고 내 성격이 어떤데?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다. 아까 먼저 말 걸면서 택시 타자고 하고 택시 타고 올 때도 택시기사한테 농담도 잘 치고 그런 등등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 울컥하면서 머리를 띵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 나 원래 이런 애지.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지. 근데 그동안 한국에선 왜 그렇게 위축돼 있었을까? 왜 맨날 모자 푹 눌러 쓰고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쪼들려 살았을까? 그럴 필요 없겠다. 앞으로 돌아가서도 지금 여행지에서의 내 본 모습처럼 활기차고 당당한 취업준비생 해야겠다. 내가 기업을 골라야지 무슨 기업이 나를 골라. 했는데 실제로 돌아와서 진짜 얼마 후에 취업이 됐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회사 면접을 봤는데 얻어 걸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꼭 해외가 아니라 가까운 곳이라도 시간 내서 혼자 한번 여행을 떠나보세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돌아와요. 제가 나는 왜 자존감이 높을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자존감이 높은 이유 첫 번째는 경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경험을 해봤다. A를 성취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A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쉬운 B, C, D, E는 해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깔고 들어가요. 내가 A도 했는데 B, C, D도 못할 게 어딨어 하면서. 그래서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남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남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써요. 자존감 낮은 분들은 대체로 남 의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 수천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반대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나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면 돼요. 그래 남을 의식하고 안 하고가 삶의 피로도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도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찾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죠. 한번 시간을 내서 딱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어보세요.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내 이름, 내 태몽, 내 나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나를 가장 잘 챙겨주는 친구 등등 이런 걸 써내려가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들인 노력과 경험들이 만들어낸 게 뭐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의 시간과 노력도 들어갔죠. 그런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여러분들이 자존감 없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 시도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다른 방도를 한번 찾아볼게요.